제가 마땅히 지금 보궐선거 전날에 국민 여러분의 뜻을 마땅히 현장에서 전달해야 맞는데 지금 재판 때문에 그러지를 못합니다. 민주공화국은 주권자들의 주권 행사가 일상적으로 잘 이루어질 때 제대로 완성됩니다. 오늘 보궐선거 전날이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함께하고 싶지만 재판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이렇게 심판을 해야 우리의 대리인들이 자신의 몫을 합니다. 공화국의 주권자가 되는 길은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번 보궐선거 투표에 많은 분들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 의혹 처분이 임박했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북송금 재배당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우, 물 한 잔을 잠시 마시려고 그랬는데 그새 브릿지가 끝나버렸네요. 자, 세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명태균 페북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야, 명태균 페북. 야, 오늘 난리도 아니었죠. 명태균이 시쳇말로 빡 돌았나 봅니다. 오늘 페북에 올라온 명태균의 글이 여러 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 올라온 페북 글이 되게 여러 개 있는데 엄청 쇼킹, 엄청 쇼킹, 왕쇼킹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어떤 게 올라왔는지부터 한번 보실까요? 예, 뭐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명태균이 오늘 공개한, 페북에서 공개한 것 중에는 김건희와 나누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인가요? 카톡인가요? 하여튼 이 메시지 대화창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김건희의 대화창이 공개된 거는 처음이죠.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무식한 오빠를 지칭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헛소리하고 다닌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그렇게 말하죠. 자, 용산에서는 거기서 말하는 오빠는 친오빠를 말하는 것이지 윤석열은 아니다 라고 빼돌렸습니다만, 예, 명태균은 곧바로 한 방 먹입니다. 아니, 그거 윤석열 맞아. 계속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면은 다음번에 내가 더 큰 거 깐다? 딱합니다. 딱해. 아, 진짜 보면서 야, 이 명태균 박수 쳐주고 싶어요. 요즘 보면서. 예. 자, 이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김건희, 네, 너무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주세오네요. 주세오. 제가 난감.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달래.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그래. 사과드릴게요.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지가 뭘 안다고. 글쎄, 참 싸가지 없다, 그죠? 지가 뭘 안다고 막 나서고 그래. 알지도 못하면서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라는 거죠. 도대체 이 오빠, 우리 오빠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하나는 김건희 친오빠. 근데 이에 대해서 용산은 김건희 친오빠를 말하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만, 네. 명태균은
웃기지 마. 그거 윤석열이 맞아. 라고 공개적으로 오늘 까버립니다. 자, 앞으로 이 명태균과 용산의 이 진실 게임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보면 볼수록 박진감이 있어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난감.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대단하다. 야, 아무리 그렇지만 이게 뭐 지금 오빠든 아니면은 윤석열이든 참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 참. 자, 보세요. 용산은 예. 명태균 카톡 속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 친오빠라고 했는데 명태균은 곧바로 반박을 합니다. 4시에 이 기사를 보면은 4시에 용산에서 오빠는 친오빠야 라고 했는데 명태균이 바로 1시간 뒤에 친오빠 김건희 친오빠는 정치 논할 상대 아니다. 그러면서 내 주장이 터무니가 없다면 녹취 틀 거야 라고 우와.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조금 전이죠. 친오빠 싹 다 자료 정리해서 매일 하나씩 공개할 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면서 막 독서를 쏟아내요. 자, 이렇게 명태균이 이 독서를 쏟아내니까 오늘 정청래 의원도 한마디를 합니다. 내 정청래 의원의 한마디 안 보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도대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정청래 의원이 아니고 다른 분이 나오셨네요. 자, 정청래 의원부터 보시겠습니다.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 네, 혹시 여동생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사모님은 계십니까? 네, 사모님이 남편인 감사원장님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묻는 거예요. 아니 그걸 뭐 사모님께서 여기서, 예. 감사원장님을 부를 때 호칭을 뭘로 하냐고요? 그걸 뭐 여기서 답변을 해드려야 됩니까? 뭐 여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뭐 그렇죠. 예. 예. 오빠 이렇게는 안 부를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오빠가 난립니다 지금. 친오빠를 지칭하는 거다 오빠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의원의 카톡을 보면 또 이 오빠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지칭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도 그 오빠가 어떤 오빠인지 하여튼 오빠를 찾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정말 대단하죠? 네. 갑자기 흑백 방송이 잠시 끊어졌었습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에서도 한마디가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를 다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명태균 씨는 어떤 일까지 벌인 것입니까?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벌어진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고 수상적인 부당거래 의혹들이 날마다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명 씨는 윤 대통령이 2021년 6월부터 6개월 동안 대통령 부부와 매일 아침 스피커폰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는 이 시기 통화에서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묻는 대통령 부부에게 즉시 입당을 권했고 윤 대통령은 바로 입당했다고 합니다.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실에 같이 가자고 했고 안 간다고 하자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을 봐달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대선 얘기는 하나도 안 했다. 대선 얘기하면 다 뒤집어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명 씨의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명 씨는 대선 경선 때부터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치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대선 때도 그 영향력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영향력의 절정은 3억 6천여만 원 상당의 여론 조작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날마다 의혹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데도 대통령 부부가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권 관계자들도 명 씨가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21년 오세훈 후보와의 서울시장 경선, 21년 이준석 후보와의 전당대회에서 명 씨의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제 대선 경선 때 명 씨가 여론 조작하는 걸 알았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직접 해명해야 합니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 씨의 발언들이 사실이라면, 아니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이라고 밝히고 명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십시오. 사실이라면 소상하게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거짓말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침묵으로 위기를 피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김건희 라인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며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김대남 전 대통령 행정관이 언급한 용산 십상시 발언에 대해서도 유언비어라며 유언비어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민과 언론을 바보 취급하는 태도입니다. 용산 십상시가 있다는 말이 확실한 유언비어라면 대통령실은 왜 김대남 씨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한 정황들이 숱하고 김건희 라인이 판을 친다는 진술과 정황이 넘치는데 대통령실에 대통령 라인만 있다는 말은 진짜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라는 뜻입니까?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고 결국은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윤석열의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 지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명태균이 실무자에게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한 말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명태균 공천 개입, 선거 개입 의혹에 이어 여론조사 조작 녹취까지 나온 것입니다. 국민은 지난 대선 결과가 조작된 여론조사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이에 대해서 해명하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들이 출석을 연이어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인원만 41명이나 됩니다. 이종호, 명태균, 김영선, 김대남, 이원모, 김태형 21g 대표, 이일준 DYD 대표 등 김건희 여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증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한다고 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공천 개입, 선거 개입, 대통령 관저이전 특혜 의혹, 국정 개입 의혹 등 김건희 여사의 비리와 국정농단 의혹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출석을 거부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할수록 국민적 의혹만 더 커질 뿐이고 김건희 여사의 위법행위만 부각될 뿐입니다. 도망과 주랭랑,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감을 방해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포용과 관용 없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즉시 그리고 강력하게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네. 사실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태균의 여러 가지 폭로, 오빠라고 했네, 어쨌네,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가십거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2%만 앞서게 해주이소. 이거는 말 그대로 선거 개입이자 여론 조작입니다.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죠. 진짜 이런 걸 보고 국기문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데 그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국민의 의사를 속이는 사기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런 사기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 사기에 빌붙어서 윤석열이 지금의 권좌에까지 올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것보다도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 주이소.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아,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구나. 아니, 나라가 이 무식한 윤석열, 교활한 김건희, 그리고 거기에 빌붙어서 이익을 챙기는 명태균, 이런 사람들한테 휘둘리고 있었다 생각하니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싶습니다. 국힘당은 지금쯤 되면 부끄러운 줄 알고 집으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힘당 찍은 사람들은 손가락을 한 번씩 좀 잘라줘야 되지 않을까요? 참,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살고 있는 세상이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세상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조작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속임수가 벌어지는 세상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깜짝 놀라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사기꾼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명태균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의 목줄을 움켜쥐고 문자 메시지를 흔들면서 오빠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사람은 역시 사기꾼이면 틀림없습니다. 본인은 사기꾼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결국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속임수를 쓴 거잖아요. 그러면 사기꾼 맞죠? 사기꾼이 사기를 치다가 자기 공범들한테 뒤통수 맞은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명태균은 지금 김건희가 나를 실컷 부려먹고는 이제 와서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네. 이 망할 년 이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카톡이니 문자 메시지니 인터뷰니 마구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김영선이 있었다 뭐 이런 거, 한동훈은 각해무사다 뭐. 오 시장님 자신 있으세요? 망신당하지 말고 뭐 이렇게 마구 써 제낍니다. 하지만 이것들 결국에는 다 뭡니까? 사기꾼이 감옥 안 가려고 자기 공범들과 함께 물귀신 작전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명태균한테 딱 바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까려면 빨리 다 까. 찔끔찔끔 까지 말고. 그래서 뭔가 제대로 하려면 하라고. 그게 지금까지 국민을 속여먹은 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반성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야, 참 요즘 이런 참 먼 훗날 2000년대 초중반,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10년대, 2020년대 대한민국을 이 시기를 대하드라마로 만들어서 대하드라마로 만들지 않을까. 사극으로 만들면 참 그럴싸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시기보다도 속임수와 음모와 협잡이 난무하는,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을 가는 세상. 군사 독재 같이 무식하지는 않으나 한 줄 배웠다는 새끼들이 더 잔혹하고 더 야비했던, 더 교활했던 세상. 그런 시기라고 평가하지 않을까. 우리 후세들은 지금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33분입니다.